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용보고서의 7월 수치가 우려를 더하면서 3대 지수는 일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고용 지표가 촉발한 경제 둔화 우려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매일 깨트리던 지수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하며 다시 증시를 공포장세로 몰아세웠는데, 한편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11만 4천 건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앞서 시장은 7월 신규 고용이 17만 5천 건, 실업률은 4.1%를 기록했을 것으로 내다봤죠.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임금 증가세도 더 더뎌져 7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지금 아래 공포, 즉 리세션의 공포가 본격화한 것은 전날 공개된 제조업 지표 발표 직후라. 미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6.8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이미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신하곤 있었지만, 이제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31일 FMC 정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9월쯤에 돼서야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가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PMI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미국 성장 여건이 싣고 있다는 가장 최신의 신호라. 지금은 연준이 9월까지 기다리기보단 이번 7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해야 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 지금 시장의 관심은 9월 금리 인하 자체보다 인하 강도와 속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시장은 연준이 9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보다 빅스텝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더 높게 반영 중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최근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조정은 오래된 방식의 조정이라 시작되는 순간이나 끝나는 시점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지만, 성장에 대한 인식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과 낮은 금리 필요성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훨씬 넘는 수준의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편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미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행위 여부를 놓고 조사를 개시했다 밝혀 이날은 1.78% 하락해 107달러로 마감했고, 이러한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판매에서 시장 지위를 남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는 지난 7월 10일 134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현재 주가는 52 이동평균선과 152 이동평균선 사이까지 내려왔고, 이러한 상황에 법무부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다수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엔비디아가 업체들을 압박했는지 조사 중이라 엔비디아는 이날 장 초반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101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던 엔비디아는 최근 출렁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졌고, 전날 6%에 이어 이날도 1.7% 하락해 주가는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겪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1조 9,300억 달러가 사라져 엔비디아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급등을 했지만, 최근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다시 하락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00% 이상 상승했고, 이 같은 수치는 S&P 500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최고의 주식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와 경쟁 기업들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선 현재의 자세와 태도를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해. 이는 궁극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 CPU 최강자인 인텔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놔 이날 주가는 26% 급락해 21달러로 마감했고, 인텔은 전날 장마감 직후 나온 실적 보고에서 2분기 매출 127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센트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순이익은 16만 1천만 달러로 적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더해 인텔의 향후 전망도 녹록치 않아 인텔은 3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 예상했고, 인텔의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25억에서 135억 달러로 이는 시장의 예상치 143억 8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인텔은 이러한 실적 악화에 따라 12만 5천 명이 넘는 인력의 15%를 감축하기로 밝혔고, 실적 악화에 따라 올해 4분기엔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몇 달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텔은 지속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어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펀더멘탈이 강하고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이에 인텔의 주가는 올해 1월 50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는 21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시장은 7월까지만 해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와 일부 기술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던 인공지능 수혜주가 상승 모멘텀을 되찾을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지난 1일 제조업 지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자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불안감이 증시를 덮쳤는데, 이에 나스닥은 전날 2.3%에 이어 이날도 2.4% 하락해 16,776선까지 내려왔고, 지난 7월 24일엔 3.6%나 하락하면서 우리는 시장이 당분간 큰 변동성과 큰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그 이후 살짝 반등은 했지만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현재 지수는 3개월 만에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나타나며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사그라졌고, 중소형주로의 순환매는 지난 7월 증시를 이끈 주요 테마였지만 중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 지수는 이날도 3%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소형주들을 보면 실적이 따라오지 않아 순환매 논리가 들어맞으려면 소형주의 실적이 따라오는 케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중소형주의 지난 7월 랠리는 조만간 시들해질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 특히 전날 시장에서 대두된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화된다면 소형주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어. 이 같은 이유는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가 금리 인하로 기대되는 혜택을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달 중국 판매 실적이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4.24% 하락해 207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테슬라는 7월 10일 263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테슬라는 최근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주당 순이익과 2.3%에 불과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 여전히 펀더멘탈 측면에선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펀더멘탈 실적까지 잘 나오지 않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반면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주가는 이날 0.69% 상승해 219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의 2분기 실적은 5%가량 증가한 매출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어 이날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플은 지난 1분기부터 호실적이 나와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해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다시 주가는 반등의 힘을 얻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애플은 WWDC에서 강력한 생성형 AI 모델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의 핵심에 배치하는 획기적인 개인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놀라운 발전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애플은 2분기 동안 사업 실적이 11%의 주당 순이익 증가와 290억 달러에 육박한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주들에게도 320억 달러 이상을 돌려주게 되어 주주 친화적인 주식이라, 덩달아 지난 1년간 19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 머물렀던 애플은 이러한 기간 에너지를 모으며 주가는 실적 모멘텀과 함께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으며 주가는 8% 이상 하락해 167달러로 마감했고, 아마존은 전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날은 장중 한때 160달러까지 떨어지며 주가는 단번에 200이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투자 원칙으론 이렇게 어닝 미스가 나와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된다면 다음 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6만 1000달러까지 내려왔고, 이어 IT 관련 클라우드 회사인 클라우드플레이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주가는 7% 이상 상승했고, 식품 배달 회사인 도어대시 역시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며 이날 주가는 8%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소셜미디어 회사인 스냅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과 약한 3분기 지침으로 주가는 26% 이상 급락했고, 쉐브론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 주가는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트윌러는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며 주가는 12% 이상 급등했고, 웹 호스팅 회사인 고데디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연간 전망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7%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